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녁 7시 이후에 식습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첫 시간 3초가 인체를 청소를 해주지 못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위장의 소화작용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움직이면서 소화시킨다고 알고 있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심장처럼 꿀럭꿀럭 움직이면서 소화시킨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장이 음식을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소화시키냐면 첫째, 이 연동작용입니다. 자, 연동작용은 위장의 내벽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위장의 내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주름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좌우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막 섞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숙작용입니다. 즉, 소화액이 나와서 음식을 삭혀주는 것이죠. 소화가 잘 되려면 음식물의 성질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딱딱해서는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성의 소화액이 음식을 삭혀줘 부드럽게 해줘야 합니다. 자, 위장에서 연동작용과 부숙작용이 50대 50으로 정확히 균형을 이루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연동작용만 너무 잘 되어서도 안 되고 부숙작용만 너무 잘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조화가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녁 7시 이후가 되면 인체는 겨울에 접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위장은 자동으로 활동이 둔화가 됩니다. 즉, 연동작용 능력이 둔화되는 것이죠. 위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겨울잠에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날 봄과 여름에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장은 비몽사몽간의 상태가 돼서 일을 해야 합니다.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그럼 무엇으로만 소화가 되는가 하면 바로 소화액을 통한 부숙작용으로만 소화가 됩니다. 부숙작용으로만으로도 사실 소화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음식이 부숙되는 과정에서 이 밑바닥에 있는 음식물들이 썩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썩는가 하면 이 연동작용을 해주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연동작용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음식을 제대로 섞어주지를 못해 바닥에 깔린 음식들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빨리 썩는가 하면 이 체온이 36.5도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고온이죠. 여름철 가장 더울 때 날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여름에 음식을 밖에 놔두면 금방 상하잖아요. 체온이 그렇게 높은 온도라서 연동작용으로 음식을 섞어주지를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 깔린 음식들이 썩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음식이 썩을 때 열과 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콕 하고 트름을 하는 것은 위장에서 소화작용에 문제가 생겨 음식이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동작용이 안 되고 부숙작용으로만 소화가 되다 보니까 그 음식이 썩으면서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스가 위장에 들어차서 그 압력으로 팽창하면서 콕 하고 이렇게 트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입니다. 이 열은 위장을 뜨겁게 만들고 이 열은 가볍고 오르는 성질이 있어서 상위 장부인 심장과 폐를 뜨겁게 만듭니다. 또한 위장의 절반을 간이 덮고 있기 때문에 위 열이 간으로 전이가 되어 간도 뜨거워지게 됩니다. 간이 열을 받기 시작하면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또한 머리가 아픈 두통이 자주 발생하고 근육의 주기가 잘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 간이 열을 받아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간이 망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위장의 열 때문입니다. 위장의 열 때문에 간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장부이며 이 펌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장부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분류할 때 심장을 뜨거운 성질이라고 해서 화에 해당하는 장부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뜨거운 심장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장부가 바로 폐입니다.
폐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차가운 장부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을 식혀주는 라제레이터와 같은 역할입니다. 엔진이 심장이고 라제레이터가 폐인 것이죠. 그런데 뜨거운 심장이 이 위장의 열로 인해서 계속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심장의 온도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 온도를 이 폐가 식혀주는데 계속해서 밑에서 위장의 열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즉 잦은 야식과 늦은 저녁 식습관을 계속 하게 되면 이 폐도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열 증상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인체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도 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를 얼마나 힘듭니까? 가뭄, 홍수,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 온난화 때문입니다. 인체도 마찬가지로 인체 온난화가 지속되면 이 가뭄, 홍수, 한파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가뭄은 열증으로 인해서 각 장부의 림프가 마르면서 장부의 면역력이 저하가 됩니다. 마치 계곡과 강의 물이 마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상류의 물이 마르면 저수지의 물 또한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림프가 부족하면 온갖 병에 시달리게 되죠. 홍수는 몸이 습해지는 증상이고 각종 부종들이 생기면서 추워지게 됩니다. 몸에 물이 많으니 체온이 떨어지면서 한파를 맞이하게 되죠. 하체가 시리고 몸이 추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몸이 습해지고 정체되면 알레르기, 아토피, 대상포진 등의 증상이 생기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위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발생한 위장의 열은 이 모든 병의 시작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위장에서 음식이 썩게 되고 그로 인해 열이 발생해서 주변 장부로 열이 전이가 됩니다. 자, 이때 만약 장부가 건강하다면 열을 충분히 이겨내나 장부가 약하면 열을 고스란히 받아 장부의 열이 상승하게 되어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오장육부의 체력이 있어서 이것을 이겨내나 점차 사회생활을 하며 스트레스와 음주, 야식을 즐기면서 장부에 이렇게 데미지가 쌓이면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장에서 발생한 열을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치부터 이 위로 해당하는 질병들은 기본적으로 이 열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열에 의해 폐의 수분이 마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의 열이 제어가 되지 않아 심장병이 생기며 갑상선이 붓고 임파선이 부으면서 잇몸이 붓고 혀가 갈라지면서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입안이 헐고 비염, 축농증, 코막힘의 원인이 전부 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열 때문입니다. 눈이 건조하고 시력이 저하되고 귀에서는 이명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최종적으로 열이 머리까지 영향을 주면 두통이 오고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머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열은 결국 뇌의 압력을 가중시키게 되고 뇌종질까지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 바로 위장의 열입니다. 즉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장의 열이 각 장부에 전이되면서 점차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으려면 우선 위장의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합니다. 위장에게 가장 안 좋은 식습관은 바로 저녁 7시 이후의 식습관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은 저녁 7시 이후에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드시더라도 아주 적게 드십시오. 위장에 부담을 줄 정도로 드시지 마시고 저녁에는 적은 양의 식사를 하면 다음날 몸이 엄청 가벼워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녁을 많이 먹거나 야식으로 치킨을 먹고 술 먹고 라면 먹고 한 그 다음날의 아침의 몸 상태와 저녁을 가볍게 하고 7시 이후로 금식을 한 상태에서 다음날의 몸 상태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위장의 연동작용이 둔화가 돼서 부숙작용으로만 소화가 된다. 부숙작용으로도 소화가 되지만 문제는 부숙되면서 발생하는 열이다. 이 열이 간과 심장과 폐, 뇌까지 영향을 주어 병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야간에는
불음불식이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건강을 지키려면 야간에는 이 먹기와 마시기를 쉬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핵 꿀팁은 바로 저녁 7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